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공감 환경, 공감 생태, 환경과 생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생태 전문가 딱따구리 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겨울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음악과 함께 자리에 모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생태 얘기 항상 해주셔서 네. 자연 속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늘 저희가 좋은 환경 얘기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께 네. 그 힐링이 될 수 있는 생태 얘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겨울 채비를 하느라 온도가 아주 매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겨울은 겨울대로 생태계에서는 나름 열심히 그 겨울맞이들을 하죠. 네, 그들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전히 겨울에도 또 숲을 나가셔서 네. 숲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11월이잖아요. 네네. 네, 나무들이 보면 이제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가 지금 막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떨어진 낙엽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떨어진 낙엽도 분명히 교육의 한 모습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군요. 아주 중요한 네. 교육의 자료입니다. 재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엽들을 통해서 낙엽이 1년 동안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이 낙엽들이 왜 떨어지는지, 네. 그리고 떨어진 낙엽은 또 어떻게 자연에 돌아가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낙엽의 사계절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이제 봄에는 네, 이제 연초록에 싹을 틔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잎이 나오고 그 잎이 무럭무럭 자라서 여름에 무성해지면 네. 그 나뭇잎은 그 나무를 키우는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밥을 만드는 거죠. 나무를 치면. 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가을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뿌리에서 물을 공급해주면 추운 겨울 날씨에 나무가 얼어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나뭇잎을 떨어뜨려야만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떨켜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원래의 나뭇잎 색깔인 단풍이 드는 건 원래의 나뭇잎 색깔입니다. 네, 그 네. 색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떨어진 낙엽은 원래 자연에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그 네. 나무에 거름이 되어 주잖아요. 야, 참 여러 가지 일 하는 우리 나뭇잎. 네. 그 나뭇잎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네. 잊고 있었던 우리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얘기들이 쭉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5월달, 6월달에 네. 그 나뭇잎 색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게 완전히 푸르러지기도 전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 연두빛 막. 네네. 그래서 그때의 그 낙엽 색깔, 잎의 색깔을 보면 네. 그 잎 하나하나가 내가 잎이야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할 정도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합니다. 네. 그래서 가지와 잎과 나무가 다 같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게 잎이 무성해지면서 줄기와 나무를 덮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나뭇잎 색깔을 좋아합니다. 네.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라 나무잎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새로 태어나는 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네. 네. 우리 아기 때가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때가 나뭇잎으로 따지면은 아기 때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알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절은 표면적으로는 늦가을이지만 이미 절기상으로는 이제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는 때지요. 입동이 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네. 겨울 절기 얘기를 네, 해주시겠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시작이 입동입니까 그럼? 그렇죠. 네네. 겨울에 이제 입절기라고 하는 입동이 이제 지지난주죠. 거의 11월 초였으니까 이미 지나서 이제 다음 절기인 이제 소설을 네네. 맞이할 때가 되었죠. 조만간 내일 모레쯤 소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4절기 중에 예. 겨울의 절기는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겨울의 절기든 예, 분기마다 6절기씩이죠. 네네. 그러니까 입동부터 해서 소설, 대설, 그다음 동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환,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6절기가 겨울 절기입니다. 소한 대안이 지나면 이제 입춘이 되는 네, 거죠. 마음은 좀 예. 새로운 계절을 기대해도 되는 그렇죠. 그때쯤이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겨울의 시작인 입동 얘기부터 자세히 네. 해주시죠. 이제 입동 때가 되다 보면 이제 아주 이름처럼 아주 춥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양기가 좀 사라지고 음기가 아주 강해지는 때죠. 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자연의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뭐 굴을 파기도 하고 예. 추위를 피할 곳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들은 이제 잎을 다 떨구면서 이제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네, 때가 네,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풀들은 이제 다 마르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두해살이 풀들은 위에는 마르지만 뿌리는 뭐 살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름 철새들은 예, 봄에 태어난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잘 키워서 남쪽 나라로 떠나고요. 그다음에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기러기 같은 네, 이런 청둥오리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겨울을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동에는 또 바쁜 농사일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때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옛날에는 흙벽이었잖아요. 네네. 그 흙벽에 구멍 난 곳을 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호지, 문에 창호지를 바르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입동절기에 예. 하는 일들이고요. 그 예전 저 어렸을 때 겨울이 다가오면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시골에서 네. 그런 풍경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실 때 생각나죠. 네, 생각이 저도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구나. 네.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 창호지 새로 발랐던 기억은 맞아요. 나고요. 네. 그 창호지 바를 때 꼭 거기다 이렇게 잎을 하나 집어넣어서 예쁘게 했던. 맞아요. 그리고 창호지가 이제 잘 마르면 탱탱탱 소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손가락으로 뭐 드럼 친다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뚫어먹고 아이고 그래갖고 혼나고. 혼나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자 네. 그러면 이제 입동이 되면 또 우리가 뭐 동물들이 잠자리 준비 겨울잠 준비하듯이 우리 인간들은 또 먹는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김장이죠. 그렇죠. 김장. 네. 김장 얘기 딱 이때인데 말이죠. 맞아요. 무배추가 그 입동이 지나면서는 이제 좀 시들게 되니까 그 무렵이 아주 싱싱해서 가장 이제 김장을 했을 때 제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동 무렵에 김장을 서둘러서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뭐 하긴 하지만 또 네네.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사실은 사시사철 무배추가 있긴 하잖아요. 예, 근데도 예. 그런데도 가을의 무가 정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을에 대부분 또 김장들을 많이 하시고는 계시더라고요. 네. 김장할 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왜 무가 바람 든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우스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맞아요. 무들은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바람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먹으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 김장 같은 거 할 때 네. 저희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이게 무 막 깍두기 쓸다가 끝에쯤 먹어라 그리고 주면은 굉장히 달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트름이 나서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무 먹고 트름 안 하면 인삼보다 좋다. 네. 아마 그 트름 하면 그 냄새가 좀 고약하니까 네. 트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네. 아닐까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김장을 좀 잘 담궈서 올해 맛있게 먹고 싶네요. 네, 네. 또 그리고 요때가 되면 이제 겨울잠 진흙 속으로 막 들어가는 네, 네. 그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왜 가을 추자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추어탕. 추어탕이 아주 맛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양식으로 또 추어탕을 네, 많이 네. 끓여드렸다고 해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추어탕 잡수시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추어탕이 예. 뭐 생태 얘기하다가 먹는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약간씩 그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원주식 추어탕, 뭐 서울식 추어탕, 뭐 이런 남원식 추어탕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고추장을 많이 푸느냐, 네. 된장을 많이 푸느냐, 뭐 이런 맞아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무슨 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고추장 푼 게 맛있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인천 대공원 앞에 가면 네.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연락골 추어탕. 네. 먹는 얘기는 역시 즐겁습니다. 네. 자, 이제 그다음- 입동이 지나면 소설입니다. 네, 소설이죠. 이제 소설은 사실 입동하고는 한 15일 차이인데요. 굉장히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요. 사실 요 무렵 지금 하루 이틀 굉장히 좀 추워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첫눈을 기다리는 때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소설 추위는 빛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속담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겨울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네. 어머니들은 시래기도 말리고 무말랭이 뭐 호박 같은 거 이런 걸 막 썰어서 말리시잖아요. 예, 겨울에 예. 먹으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겨우내 소들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에 소가 굉장히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를 먹일 볏짚을 음. 잘 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그 소설 때는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바람이 워낙 세차게 부는데 뱃사공들은 배를 띄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해요. 그 바람을 손돌바람, 뭐 손돌추위라고 네, 네. 하는 그런 이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손돌에 관한 좀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돌 바람이라고 부르는데 네. 손돌에 대한 전설이 있다. 네, 그 손돌은 예. 원래 뱃사공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옛날 전설에 의하면 몽골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고려 예, 때. 예, 그래서 예. 이제 강화도로 임금님이 피난을 갈 때 그 음. 뱃사공이 배를 막 모는데 바람이 정말 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이 손돌 뱃사공이 열심히 배를 모는데 임금이 볼 때는 막 배를 일부러 막 그 안 좋은 그 네, 센 대로 몰고 가는 것 같으니까 좀 바람이 없는 쪽으로 몰아라 하는데 손돌이 아랑곳하고 열심히 막 배만 모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오해를 하고 나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손돌을 처형을 했대요. 네. 근데 손돌이 죽기 전에 바가지를 하나 이렇게 강에다 띄우고 이 바가지를 따라서 배를 네, 네, 네. 옮겨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손돌이 죽고 나서 뱃사공들이 그 배를 이렇게 바가지를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예. 안전한 곳으로 배가 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때 그때서야 손돌의 충심과 지혜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원혼이 이때만 그래서 되면 바람을 세게 세차게 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손돌바람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시래기 엮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처마 밑에 걸어놨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 썰어서 네. 이만한데 그 벼 잘 드는 데다 무말랭이 맞아요. 말리고 그랬던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호박 네. 이렇게 노랗게 맞아요. 길게 해서 길게 말리고, 해서. 네, 그래갖고 그 떡할 때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네, 제가 호박구지 떡.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제 저녁밥 하기 전쯤에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위한 연기가 아니고 소요물 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있었어요. 소요물은 꼭 하루도 네. 빠짐없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제 대부분 일을 하는 청년들이 소요물 쓰기가 그렇게 싫고 귀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요물만 안 쓰면은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많이 그러던데 네. 옛날 생각이 막 새록새록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살고 있는 형님들이 소요물 쏘면서 네. 그냥 삐쭉삐쭉거리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네. 자, 우리 손돌 바람에 대한 네. 이야기까지 네. 이제 여러분들께 소설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전설이 있는 소설이 지나면 이제 대설. 네. 대설은 뭐 큰 눈이 내린다는 뜻인가요? 그쵸. 어떻습니까? 이제 12월 초쯤으로 해서 네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눈이 많이 오는 때다라고 해서 이제 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나 이때는 사실 대설에 눈이 안 내리면 기설제를 지내기까지 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대설엔 좀 눈이 많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설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줘야 겨울 가뭄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그리고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거 키울 때 그쵸. 눈이 와야 좀 이렇게 덮어줘서 맞습니다. 춥지 않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네. 그런 역할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불처럼 이렇게 눈이 예, 보리 싹을 잘 덮어주어서 네, 보리가 좀 더 냉해를 입지 않고 네, 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자, 눈이 이제 펑펑 내리는 대설이 지나고 나면 네. 우리가 이제 동지에는 이제 먹을 것도 생깁니다. 동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밤이 오늘은 가장 먹을 길다고. 왜냐하면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팥죽을 먹기 전에 네네. 이 동지 때는 이제 낮의 길이가 아주 짧아지죠. 그렇습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이 그럼요. 바로 동지입니다. 음.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밤이 긴 절정을 이루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죠, 낮이. 낮이 네, 길어집니다.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네.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짓날 밤은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긴 날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동지는 한 해의 끝임과 동시에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 설로 여기기도 예. 했고요. 24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그 동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를 기준으로 하면 예, 진정한 한 해의 시작이 동지이기 때문에 이런 동지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면서 봄을 준비하는 그런 예, 날로도 예,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지에는 만물이 또 회생 네. 다시 게 새롭게 살아나는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 해가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동지 때가 되면 이렇게 사냥을 금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이런 일들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네. 네.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했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예. 팥죽 얘기해 주셔야죠. 네, 팥죽을 네. 빼놓을 수 네, 없겠죠. 자, 동지는 보통 이렇게 애동지라고도 하고 네. 중동지, 노동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매번 팥죽을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동지 때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네, 하시는데 예전에. 애동지를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요. 네. 애동지. 그래서 동지달 음력으로 네. 양력으로는 거의 같지만 한 동지가 12월 20일, 네. 22, 3일 네, 정도가 돌아오는데요. 음력으로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동지라고 하는 거는 그 동지달, 그 음력으로 11월 초순이 만약에 동지가 되면 애동지라고 해서 이때는 팥죽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아쉽지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동지제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이 동지제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좀 시작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왜 과거 묵은 이렇게 감정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으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동지제는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네, 그런 날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동지 때. 그래서 팥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동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기면서 보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팥죽 얘기 하셨었는데 제가 동지에 이렇게 어울리는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팥죽을 먹기 전에 이 동지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화면에 떠 있네요. 네. 제가 한번 예, 낭송을 읽어주시죠. 할까요? 네네. 네. 동지 김옥자. 첫눈이 펑펑 내리는 동짓날, 마음은 이미 고향 언덕으로 달려가 포근한 어머님 품에 안긴 듯 깊은 밤 참새처럼 지저귀며 구들목에 모여 앉아 형제들끼리 지지고 볶고 함께 즐겨 먹던 팥죽의 별미, 천지신명님께, 조상님에게, 자식들의 앞길에, 식구들의 건강을, 사업의 번창을 빌고 또 비시던 어머님 생각. 꽁꽁 얼어붙은 길고 긴 이 밤, 봄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의 미래의 호화로운 삶보다 소박한 꿈을 키우고 싶어요. 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시 읽으면서 어렸을 때 네. 진짜 그 아랫목에 막 앉아가지고 엄마가 써준 그 뜨끈한 새알 들어간 팥죽을 먹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나요. 저도 있고요. 그게 또 팥죽을 하시면은 꼭 그 밖에 나가 갖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네. 이제 애군을 쫓는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지금은 동지에 팥죽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요? 사 먹었겠죠. 네. 옛날 같지 않고. 그래도 시골에 계신 우리 예. 어르신들은 쏘아서 드시고 도시에서는 많이 사 먹는 풍경이 네,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동지 지나고 나면 노루 꼬리만큼씩 길어져 뭐 이러고 예, 맞아요. 뭐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네. 나기도 하네요. 밤이 조금씩 네, 길어지는 걸. 동지가 낮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추위가 절정을 이룹니다. 맞아요. 1월. 예, 1월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한과 대한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소환하고 대하는 아주 뭐 소환은 뭐 한자 그대로 작은 추위, 대하는 뭐 큰 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은데 소환이 더 춥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속담에도 대한이가 소환이네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 네, 네, 맞아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 소환이 훨씬 더 이제 추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가 남아 있는 1월에 절기가 두 절기가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추위를 우리 스스로 잘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제 대한 다음에는 입춘이 오니까요. 그러면 네, 이 추위를 잘 네, 넘기고 자 이제 봄을 더위가 맞이하셨으면 이제 추위가 다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대한까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아까 이제 언급을 잠깐 해주셨지만 네. 그동안 이제 동면에 있었던 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네. 이제 꿈틀꿈틀 봄을 맞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 우리 식물들은 겨울철에 어떻게 변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우리는 그런 절기에 따라서 아까 뭐 맛있는 추어탕도 먹고 네, 팥죽도 먹고 보내는데 우리 식물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네. 식물들은 씨앗 속에서 겨울을 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씨앗 속에 그 생명을 꼭꼭 담아 눌러서 네, 겨울 네. 동안 그 씨앗 속에서 겨울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 씨앗들이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로 이 겨울의 추위가 우리 씨앗들을 강하게 만드는 네. 그런 때예요. 그래서 춥다 보면 우리도 왜 좀 이렇게 응축한다고 하잖아요. 예. 움츠리죠. 예, 움츠리면서 아주 점점 단단하게 네. 응축을 시키면서 씨앗들이 아주 응축하면서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따뜻한 그 응축된 씨앗이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입춘 이때 이제 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몸을 응축했던 기지개를 씨앗이 펴죠, 그렇죠. 기지개를. 응축했던 씨앗이 팍 하고 터트려지는 터져나옵니까? 거죠. 옛날에 왜 이렇게 스프링 네, 꽉 네, 눌렀다가 손 딱 네. 떼면 어떻게 돼요? 평 뿅 죠 뛰는 것처럼 아. 겨우내 씨앗들은 아주 단단한 그 추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응축시켜요. 네. 스프링이
꾹 누르면 응축되듯이. 그래서 그다음에 봄이 스프링인 스프링이구나. 이유가 그 씨앗들이 스프링처럼 응축됐다가 팍 터진다고 네, 해서 네. 스프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절기 얘기 쭉 해주셨는데 겨울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네. 이렇게 씨앗들은 이제 씨앗 속에서 자신을 응축시켜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은 사실 좀 이렇게 숲에 가거나 이러면 고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내 삶의 본질을 좀 네네. 찾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나는 또다시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네, 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겨울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네. 고요함 속에 모든 것이 겨울이면 이게 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나를 한번 되새겨 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6개의 겨울절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인생과 접목까지 시켜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생태 전문가 딱따구리 쌤, 안성숙 쌤과 함께 겨울절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겨울 잘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